은행에서 채용 총괄 업무를 담당해온 유튜브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사뱅입니다. 2020년 하반기 이제 채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월 10일인데요. 8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역농협 6급 채용이 서류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데 자소서 항목을 이제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번에 이제 지역농협은 총 970명 채용 예정이죠. 그렇게 인원이 작지 않습니다. 전국 단위로 이제 채용을 하니까요. 지역농협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좀 잘 적으면 그만큼 더 기회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자료가 지역농협 6급 자기소개서 항목입니다. 총 항목은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개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 각각 1000바이트씩 총 5000바이트니까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길지가 않죠. 자,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기소개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 주의하거나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나를 변별력 있게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항목들을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3개 이상 열거하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개발의 과정과 결과를 기술하라. 1000바이트. 1번 작성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내가 습득한 직무와 관련해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이거를 이제 3개 이상 열거하라. 라고 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 하나를 자기개발 과정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결과를, 성과, 과정을 좀 적어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적을까 한번 보죠. 자, 먼저 제가 작성 방법 여기 보면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 적었습니다. 자, 소제목을 하나 적고요. 300바이트, 700바이트 이렇게 제가 나눠놨습니다. 300바이트, 700바이트. 자, 그럼 300바이트, 700바이트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3개 이상 열거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3개를 내가 소개하는 분량으로 한 300바이트를 내가 할애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에 대한 자기개발 과정에 대해서 내가 700바이트를 적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까지로 이제 적으라고 하니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포인트가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직무지식, 직무기술에 대한 이 개념입니다.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직무와 관련해서 습득한 지식,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직무와 관련해서 습득한 기술,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를 적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답변을 적는 게 이제 좋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직무 지식은 이런 거다. 나는 이쪽 지역 농협에 이 분야로 내가 지원을 했고 이 분야에서 내가 근무를 할 건데 이 분야의 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나는 이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3개를 적어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포인트에 채용 공고를 다시 확인을 해보라 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로 지원했는지 요 내용입니다. 거기에 맞는 좀 특징적인 내용이 있을까? 그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특징적인 내용과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지식, 직무기술을 결합시키는 게 그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과 관련된 알바를 해가지고 영업력을 내가 직무지식 또는 직무기술로 내가 적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적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력을 적어도 될까?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가 금융지식,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금융지식이나 내가 관련된 자격증을 예를 들어 내가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땄다. 또는 금융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땄다라고 하면 그런 금융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이 항목에 적을 수 있을까? 이것도 적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간접적인 자산관리 인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산관리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이런 걸 적을 수 있을까? 이것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 그 지역만의 어떤 좀 특징적인 내용, 그 지역과 관련된 내용,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화된 내용, 예를 들어서 요번에 장마로 인한 피해가 좀 컸다, 이런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나의 어떤 역량과 기술과 관련된 게 맞물리는 게 있을까, 이런 걸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대인관계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 대인관계와 관련된 것도 직무의 지식이나 직무 기술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직무, 제가 금융영업과 관련된 직무를 하게 될 텐데, 이 직무에서는 저는 대인관계 역량만큼은 꼭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인관계 역량을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에서 여러분들 이제 작성할 때 포인트로 삼아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직무지식, 직무기술을 내가 어느 범위로 한정을 하고 적을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3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이거를, 이 내용을 적으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그래도 좀 많이 적힐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자들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런 관점이 아닌,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 놓은 저 부분들이 아닌 다른 게 뭔가가 있다면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다른 무언가가 없다면 저 항목들 같은 저런 예시도 이제 내가 작성을 하면서 이제 한번 적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그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한 그 소개를 이렇게 300바이트에 적고, 그 다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중에 자기개발 과정을 한 500바이트 적고요. 이 아래쪽 200바이트에는 그 자기개발에 대한 그 결과, 그리고 지역농협에 들어가면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 부분까지. 그래서 아래쪽 200바이트를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1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20세 이후에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에 대해서 초기에 선입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를 이룬 사례를 적어보라.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자, 소제목을 처음에 하나 적고요. 소제목을 하나 적고, 그 다음 여기도 또 300바이트, 700바이트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자, 300바이트. 여기에는 뭐, 처음에 이제 위쪽 300바이트에는 이 부분에는 그때 당시 배경 또는 상황 또는 어떤 이러이러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모두 다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300바이트에 한번 적어보라. 그 다음에 아래쪽 700바이트에는 그 극복했던 내용과 결과, 성과죠. 자, 이거를 700바이트 적는데 1번 답변 구조와 비슷하게 그 중에 이제 한 500바이트는 극복 과정을 적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200바이트 정도는 결과와 앞으로 이제 지역 농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조를 짜고 여러분들이 글을 적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2번에서는, 여기서는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2번은 뭐냐면, 이렇게 대부분 뭐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과업이 어떤 게 있다면, 이런 생각했던 이 과업이 있다면, 이게 남들이 봤을 때요, 또 이제 저 같은 인사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여러 지원자들이 이 2번 답변을 적을 거 아닙니까? 적으면 이게 뭐야? 이 일이 과연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이런 퀘스천이 드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이 친구는 진짜 이거 되게 어려웠겠네, 되게 힘들었겠네 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때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지? 되게 나 같아도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글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좀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에 제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과업, 이게 불가능하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성과를 냈다, 그 선입관을 극복하고 성과를 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품 판매하는데 완판을 했던 경험이 있다. 자, 처음에는 이거 완판하는 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뭐 전임자나 전전임자 다 이렇게 뭐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완판하는 거를 불가능하게 생각을 하고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 근데 나는 그 선입관을 한번 깨보려고 완판에 도전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나온다고 쳐보죠. 자, 이런 이야기가 과연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저거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이런 공감대가 들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런 공감대가 드는 글이 이 2번 답변은 잘 적은 답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만약에 3개월 안에 자격증을 2개를 따기로 도전을 했다. 근데 남들은 뭐 이거는 초기에 자격증 3개월 안에 2개를 딴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나는 선입관을 깨고 도전을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연속 4학기 또는 연속 7학기 뭐 이런 식으로 장학금 따는 거에 도전을 해서 이건 불가능한 거를 깨고 내가 성과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혼자 배낭여행을 간다. 뭐 이런 것도 혼자 배낭여행도 좀 멀리 또 길게 뭐 이렇게 간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또는 무전여행 돈 없이, 또는 뭐 아무 보호자나 뭐 핸드폰 없이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다. 이런 것도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제 문제 핵심은 그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3번에 있는 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일까라고 하는 이 공감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같은 에피소드를 적더라도 진짜 이거 힘들었다, 전임자나 전전임자 또는 과거의 사례나 뭐 주위의 조언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진짜 이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한번 깨보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글을 적었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 요 위에 2번에 적힌 이 완판이나 자격증, 장학금 뭐 이런 배낭여행 이런 그 사례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만 보면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 그러나 누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정도지, 저건 진짜 불가능했겠네 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 그런 경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의 에피소드와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귀하가 소속한 조직이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당연히 인식하는 관행을 먼저 극복하여 변화를 주도한 경험. 자, 이거는 변화 관리, 변화 주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여기는 제가 어떻게 적을까 한번 답을 그 구성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 적으라고 하고요. 소제목을 하나 적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도 300바이트, 700바이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300바이트, 700바이트 나눠서 위에 300바이트에는 그때 당시 배경, 상황,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관행,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300바이트 정도에 좀 소개를 해주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아래쪽 700바이트는 그래서 극복하여 변화를 주도한 경험을 이제 아래쪽 700바이트에 적겠죠. 자, 근데 이것도 1번, 2번과 구조가 똑같이 500바이트, 200바이트로 나누어서 500바이트의 극복 과정을 주로 적고 200바이트는 결과와 지역 농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포인트에 먼저,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주도했던 이런 거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팀 안에 있어서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당연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관행적인 그때 상황을 위쪽에 300바이트에 꼭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예를 이제 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연시 여기는 관행이 어떤 내가 조직이나 모임, 내가 소속한 조직,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서 알바했다라고 하면 알바 출퇴근이 당연시 뭐 9시면 8시 50분 또는 9시 정각 땡 해야 출근하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 당연시 여기는 관행을 내가 먼저 변화를 주도했다, 그래서 알바 출퇴근을 항상 30분 일찍 출근하자고 내가 제안을 해봤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래서 변화를 주도했던 내용이 있다면 여기 답변 적어도 될까? 적어도 될 거는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알바 출퇴근이라든가 알바 매장 관리라든가 알바 퇴근 시간이라든가 뭐 알바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다음 알바 마감 업무는 항상 뭐 누구나 당연시하게 뭐 사장님이 했는데 마감 업무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내가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 동아리 장부는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쓰이는 그 소재인데요. 동아리에 들어가니까 뭐 장부가 아직 엑셀도 안 돼 있고 그냥 수기로 그냥 뒤죽박죽 돼 있는 거를 내가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내가 어떤 변화를 주도하면서 이걸 엑셀화 시키고 더욱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봤다. 뭐 이런 내용. 자,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4학년 때 뭐 컨닝하는 걸 당연하게 봐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변화를 주도해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이 이런 3번 답변에 적힐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3번에 여기 지금 적어놓은 요 사례들은 그래도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많이 적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요 소재들 빼고 여러분들의 또 다른 경험들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요. 그 소재들을 먼저 적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소재가 없이 그냥 이런 좀 보편적인 이런 내용으로 간다면 이런 내용도 뭐 적어야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 제가 지금 예를 들어줬던 이런 내용들은 좀 많이 적힐 것 같으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이제 뭐 좀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꼭 이거 하나 좀 적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게, 왜 이거를 내가 변화를 주도하려고 내가 하려고 했는지, 내가 왜 변화를 주도하려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딱 9시에 출근하는 이 알바 출근 시간을 나는 왜 8시 반까지 출근하자고 내가 했는지, 그 왜라고 하는 부분, 그 왜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든 맨 처음 300바이트건 아니면 이 500바이트의
첫 부분이건 이 부분에 왜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포함시켜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적어 보시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지원 동기인데요. 농협에 지원한 동기를 3개의 단어 또는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이 요약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1000바이트입니다. 자, 여기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도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 적으라고 했고요. 소제목 적고 여기도 300바이트, 700바이트 이렇게 나눴습니다. 300, 700바이트를 나눠서 300바이트에는 3개의 키워드를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래쪽 700바이트에는 구체적인 지원 동기를 적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보면요. 3개의 단어, 키워드를 어떤 내용을 찾을 것인가,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로 찾을 것인가, 이게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자, 아래쪽 700바이트 이제 구체적인 지원 동기를 적을 때는 이 위쪽에 적었던 이 3개의 단어를 모두 단어를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모두 포괄되는 그런 내용의 지원 동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꼭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기도 안산 지역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그 안산 지역의 특징이나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동기에. 그래서 여기 또 4번에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3개의 단어 또는 키워드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3개의 단어, 지역사회, 4차 산업혁명, 조부모, 뭐 이런 키워드를 찾았다. 이 3개의 단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데, 내가 뭐 안산 지역에 뭐 지원을 하는데 특히 안산 지역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앞으로 디지털화되는 젊은 뭐 어떤 그 고객들도 꽤 있다. 이제 청년층 고객들도 꽤 있다. 그리고 뭐 우리 조부모 때부터 이 안산 지역을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해서 나는 뭐 안산 지역, 이쪽 지역 농협에 지원했다. 이런 식의 레퍼토리가 형성이 될 텐데, 자, 이 5번의 이 작성 순서를 거꾸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지원 동기 이 700바이트를 먼저 적고요. 이 700바이트를 먼저 적고, 그 중에 키워드 3개를 추려서 위쪽에 적어보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키워드 3개를 먼저 찾고, 그러니까 300바이트를 먼저 채우고 700바이트를 적는 게 아니라 700바이트를 먼저 적고 난 다음에 이 중에 3개의 키워드가 뭘까? 그 3개의 키워드를 골라서 300바이트에 설명을 해보라 라고 하는 이 방식입니다. 거꾸로죠. 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할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 지원 지역에 대한 내용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하는 백년 농협이 되기 위하여 귀하가 지향할 것이 무엇인지, 농협이 지향할 게 아니고 귀하가 지향할 겁니다. 귀하가. 그러니까 지원자가 뭘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적을까 보니까요. 여기는 그냥 소제목을 이렇게 하나 적고요. 그 맨 앞에 소제목을 적고 또 300바이트, 700바이트 이렇게 나눴네요. 자, 300, 700바이트를 이렇게 나눠서 위쪽 300바이트에는 그래서 저는 이러이런 바를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또는 지향할 계획입니다. 이러이런 쪽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위쪽 300바이트에 적고요. 그 다음 아래쪽 700바이트에는 그걸 어떻게 노력해 나갈 건데, 어떻게 지향해 나갈 건데, 라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적는데, 포인트를 보면요. 작성 방법이 2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작성 방법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는 거죠. 자, 이거는 지향할 게 1가지인 경우입니다. 지향할 게 내가 어떤 한 방향, 1가지를 내가 적겠다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 구조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향할 거, 저는 노력할 게 이렇게 2가지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500바이트, 500바이트씩 나누어서 소제목을 각각 하나씩 적고요. 적고 위쪽에 뭐 200, 300, 또는 아래쪽에 200, 300 이렇게 200, 300, 200, 300 이렇게 해서 2가지를 적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지향할 것과 자세한 설명, 지향할 것과 자세한 설명 이렇게 200, 300, 200, 300 그 방법을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신 거는 1가지를 작성할 경우에 이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이제 지향할 것이 저는 A입니다. A 방향을 가지고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A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 라고 하면 그 핵심이 뭐냐면 이 함께하는 백년농협이라는 함께하는 백년농협이 되기 위해서 네가 뭘 지향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제가 농협이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는 이런 부분을 지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농협과 나의 지향해 나갈 노력이 이게 맞물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A를 찾아보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디지털도 있을 수 있고 글로벌 마인드도 있을 수 있고 ICT도 있고 관계 능력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겠다 뭐 이런 거 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적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독창적인 여러분들만의 답변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그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초반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한번 보면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지원 동기가 있는 4번이 그래도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1번, 2번, 5번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4, 3, 1, 2, 5 이 순서로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두고 작성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농협은행 이제 하반기 첫 스타트인데요. 여러분들 첫 스타트, 첫 단추 잘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